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평산마을 집에서 고양이하고 놀고 있는지 개하고 놀고 있는지 무슨 밭을 갈고 있는지 물을 주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평산마을 자기 집 앞에서 집회를 여는 그 단체들, 그 대표자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이 고소를 한 게 그 명목이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을 했답니다. 그 대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아마 그런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과연 훼손당할 명예가 있는 것인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의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체 어떤 발언들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가? 이런 어떤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문제 삼은 게 모욕이랍니다. 모욕. 자기 자신을 모욕했다 이건데, 그 모욕이라는 게 아마 그 대표적인 그런 발언들이 뭐냐면 문재인 빨갱이, 문재인은 간첩, 뭐 이런 표현들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좀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는 게, 얼마 전에 무슨 부산 지역 대학 그 교수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대선 기간에 문재인은 빨갱이고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게 마치 뭐 저기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얼마 전에 그런 기사 제목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기사 내용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기사 제목 자체는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목입니다. 뭐냐면, 이 문재인 빨갱이, 문재인 간첩 이런 표현들, 이런 주장들은 현재 판례대로 한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지낸, 대통령이었던, 대선 후보였던 이런 사람에 대한,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개인의 정치적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모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바로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부산대 교수가 뭐 유죄 판결이 떨어진 이유는 이런 어떤 문재인은 빨갱이, 문재인은 간첩 이런 어떤 추상적인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 문재인이 뭐 빨갱인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뭘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이게 이제 유죄가 떨어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 집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이런 걸로 이제 고소를 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집 앞에서 집회를 여는 사람들이 자기를 살해하려고 이런 협박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걸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연 자기를 하지 않는 국민, 자기를 비판하는 국민을 갖다가 어떤 감정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감정은 적대감, 공포감, 두려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지도자를 지냈던 사람이 아무리 퇴임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자기 나라 국민을 갖다가 그렇게 두려운 눈으로, 어떻게 자기 나라 국민들이 그 집회 진행 과정에서 과격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살해 협박이라고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설득력이 있는 행동입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공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다수의 군중이 모여가지고 특정 개인을 갖다가 뭐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각종 욕설이 튀어나오고 과격한 발언이 나온다면 그 누구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게 당사자라고 한다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5년 동안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문재인을 반대하는, 반문 정서, 반문 감정을 가진,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 문재인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걱정했던 그 사람들이 문재인 5년을 겪어오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그런 스트레스에 비하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 한 3주 동안 그 집에 틀어 앉아가지고 듣는 그 소리가 얼마나 그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될지, 그건 솔직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원래 그 매곡동에 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저택인데 부지도 넓고 집도 크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집을 옮긴다, 지금의 평산마을로 옮긴다고 했을 때부터 들었던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의 지극히 근거 없는 상상이긴 합니다만, 기존 집으로는 일단 첫째 문재인 타운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봉화마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출장을 자주 갔습니다. 봉화마을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취재 때문에 자주 갔는데, 이 봉화마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귀향을 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상의 노무현 타운, 노무현의 봉화마을이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없는 이 지금도 거기는 사실상 노무현 타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도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상당히 착각인데, 어쨌든 그런 어떤 꿈을 꾸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다른 이유가 또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이 집을 옮긴다고 했을 때 어떤 이유를 댔냐면 문재인 청와대가 이 경호상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이걸 보고를 했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에 아니 그래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갖고 몇 번이나 그거를 제거하라고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안 된다. 경호상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집을 옮기면서 그 땅을 산 거 아닙니까? 영농 경력 11년을 내세워가면서 농지를 사가지고 그 땅을 전용해서 거기다가 대저택을 짓고 지금 평산마을에서 들어앉아가지고 고양이하고 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이게 2020년 아마 1월인가 그럴 겁니다. 이 얘기가 흘러나온 게. 이 얘기를 들을 때 뭐냐면 퇴임 이후 걱정을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런 지난 5년의 행적, 문재인 5년을 감안하면은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 앞은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문재인을 비판하는 인파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수밖에 없는데 지금 거기 있는 것도 상당히 지금 어떤 분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앞을 에워쌀 이런 시위대를 걱정해가지고 다른 동네로 옮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매곡동 집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변에는 인가가 별로 없습니다. 왜 따로 떨어져 있는 그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집회 및 시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뭐 다른 주민들한테 이런 어떤 소음이나 고성, 욕설 이런 피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론의 어떤 동정심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주민들을 앞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스트레스를 겪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자기들의 어떤 고통을 호소하고, 그 다음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들을 갖다가 애초에 재임 당시에 이미 염두에 두고 우리 집 앞에는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 근데 내가 나서기엔 무섭고 두렵고 이러니까 고소를 하면 또 나한테 욕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마을 주민들 어떻게 한번 이렇게 앞으로 내세워서 뭘 해볼까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하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물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뭐 제 망상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의심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이거 분명히 아니라고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경호처가 문재인 매곡동 집 근처에 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산이 있어서 경호상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옮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떤 경호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문재인 매곡동 집 인근에 있는 산이 경호상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그 경호상의 어려움이 과연 그 집을 옮길 만큼의 그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가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그게 과연 100%일까? 그게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을 옮기는데 유일한 아주 절대적인 사유였을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과거 그 사례를 보면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은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만을 위한 대통령 기록관을 만들려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뭐 예산을 갖다가 168억인가 170억인가 드리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 기록관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퇴임 후 문재인만을 위한 기록관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떤 형평성에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과연 공정한 타당한 예산 지출입니까? 여기에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이 고조되다가 갑자기 등장한 문재인 경로했다고 합니다.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해당 예산을 지출 의결하는 그걸 갖다가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그 회의 때 졸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입 삐쭉 내밀고 뭐 졸고 있었습니까? 하다못해 자기만을 위한 대통령 기록관을 만든다고 했는데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운영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사람을 보고 있으면 이런 사람이 어떤 전력을 감안하면은 과연 이 평산마을로 집을 옮긴 게 정말로 이 어떤 경호상의 어려움
그거 하나 때문이었을까? 그게 그렇게 집을 옮길 만큼 중대한 사유였을까? 이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그겁니다. 어쨌든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너 고소를 외치고 방에 틀어 앉아가지고 이게 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 A4 이렇게 들고 입비 쭉 내밀고 이렇게 자기 측근들이 있었던 고소장 이렇게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돋보기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고소장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에 친문을 자처했던 인사들, 윤건영, 윤영찬, 민영배는 지금 무소속이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양산경찰서에 또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공직자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평산마을에서 지금 집회 시위를 여는 사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숫자가.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 그 앞에 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무서운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친문이고 자기가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생각하고 정말 그 고통에 공감한다고 한다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한두 대 얻어맞더라도, 거기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만만한 경찰한테 가가지고 엄중하게 항의를 했다 그겁니다. 항의 방문하면서 경찰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큰 소리를 쳤다 그겁니다. 집회 시위대한테는 가볼 엄두도 못 내면서 그들을 설득할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경찰한테만 가서 큰 소리 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유효했는지 양산경찰서는 문재인 집 앞에서 집회 시위를 여는 여기에 대해서 집회 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했다 그겁니다. 그 기사 내용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집회 신고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하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경찰이 제한 통고를 했다 그겁니다. 차량에 설치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욕설을 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은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 13곳 중 사저 앞과 사저랍니다. 그냥 문재인 집이지 뭔 사저입니까? 평산 마을에 관한 집회는 금지 통고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이거는 경찰이 양산경찰서 나중에 이거 법적 검토를 통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뭐냐면 그렇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5항에 따르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항 1호에 뭐가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온은 뭐냐? 사전적 정의는 조용하고 편안함입니다. 조용하고 편안함.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평산마을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들의 조용하고 편안한 그 분위기를 갖다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주장을 경찰이 들이대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 그겁니다. 이미 집시법에는 이런 경우에는 집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돼 있고 이 구역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이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요거 이 애매모호한 이 근거를 들어가지고 지금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가 제약하는 그런 결정을 양산경찰서가 하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소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친문 세력들이 항의 방문을 하고 요 이후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시위 행태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집회 참가자들의 어떤 그런 발언들이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처음부터 마찬가지였는데 돌연 갑자기 양산경찰서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시법의 8조 5항 1호의 한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적용하기가 애매한 모호한 추상적인 그 문구를 갖다가 들이대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다가 양산경찰서가 제한을 한다?
솔직히 이해가 됩니까? 물론 평산마을 주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들도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을 누려야 됩니다. 행복 추구권 뭐 이런 걸 누려야 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거주지에서 지금 당하는 어떤 일종의 고통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고충을 토로하고 각종 안 좋은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자기 일도 아닌데 듣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의 일부 발언, 욕설, 과격한 이런 어떤 폭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이걸 법적으로 나서기 전에 민원을 넣기 전에 경찰이 이런 어떤 과도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가 제한하는 이런 조치를 하기 전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 집 안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고소장을 검토하는 대신에, 예? 바로 그냥 대문 열고 나가서 집회 시위 참가자들을 갖다가 만나고, 그들과 얘기를 하고, 끝장 토론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제발, 내가, 나를 욕하는 건 상관없지만, 근데 자기를 욕하는 것도 상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욕, 명예훼손, 살해, 협박,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고소를 한 거 아닙니까? 나를 욕하는 건 상관없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지 않느냐. 뭐, 다른 방식으로 제발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혹시나 기대하셨습니까? 물론, 다른 대통령이라면 기대했겠지만, 저는 절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정상적인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지도자를 지낸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런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이 정신력이 신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입니다. 뭐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사저에 가가지고 맨날 그 시위대 가가지고 살인마 전두환 뭐 계속 그거 외쳐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에 가가지고 쥐박이를 감옥으로 그런 거 계속 외쳐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했다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신변에 위협을 한다고 살해 협박을 했다고 고소한 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글쎄, 제가 여기 영상 찍으러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긴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단박에 찾았을 때는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귀가 없고 눈이 없어가지고 감정이 없어가지고 그걸 참고 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어떤 공인 중에 공인인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맡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제한의 비판, 비난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들을 지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그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기본적인 자세. 근데 여러분들 평산마을에서 그 하고 있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 정말 해도 끝이 없는 정말 퇴임해도 어떻게 그렇게 우리 국민한테 생경한 초유의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정말로 한결같은 문재인. 정말 우리 역사에서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정말 그 발자취를 너무 확실하게 남기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